자, 저 들어왔습니다. 위험의 관리. 위험의 관리는 당연히 포트폴리오가 1순위죠. 자, 지금 제가 유튜브를 제 방에서 찍고 있는데, 이제 땀나네요. 이제 곧 있으면 여름입니다. 자, 이제는 뭐 할 때다. 공부를, 우리 중개사 수험생들은 공부를 이제 빡빡하게 시작을 할 때가 된 듯 합니다. 날이 더워지고 있어. 공부하셔야지. 자, 포트폴리오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논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모든 위험이 제거됩니까? 그러면 제거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게 항상 비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은 번역이 독하지 않은 위험. 아니, 독하지 않은 놈은 포트폴리오로 감소 또는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체계적 위험은 독한 놈이죠. 독한 놈. 독한 놈이니까 제거될 수 없다. 이것만 암기하고 있어. 근데 이것만 암기하면 안 되고. 자, 최근에 두 가지가 시험에 나왔는데 다 에리무리했다는 거야. 자, 첫 번째가 뭐니? 자, 말이 꼬이네. 포트폴리오로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본 게 아니라 체계적 위험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봤다. 체계적 위험이 뭔가요? 그러니까 대답 못한 사람이 40%라는 거지. 즉 시장으로부터 발생되는 위험. 이게 체계적 위험이죠. 이게 체계적 위험이 이름이 만들어진 이유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포트폴리오는 자산들을 묶는 거야. 개별 자산들을 묶는 건데 시장의 위험은 시장 안에 있는 모든 개별 자산에 다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게 포트폴리오로 자산들을 묶더라도 시장 위험은 제거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포트폴리오로.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서는 이 시장 위험을 이런 독한 새끼 해서 이름을 체계적인 위험, 독한 위험이라고 이름을 붙이자. 그래서 등장한 게 체계적 위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봐. 최근에 나온 것 중에 거의 다 틀린 거야. 자, 우리 개별성이라는 특성을 주고 이게 체계적 위험과 관련돼 있나요? 비체계적 위험과 관련돼 있나요? 이거 찍으라는 거야. 우엄. 자,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이 시장으로부터 발생되는 위험이라면 우리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자산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위험이죠. 아니, 개별 자산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위험은 자산의 개별성이 관련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왔냐? 개별성이 나오면 개별 자산의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과 연관이 있겠구나. 이 봐봐. 단순히 암기만 딱 해버리면 이런 지문들에 혹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자산을 어떻게 조합해야 됩니까? 그러면 맨날 삼성전자만 들었으니까 이번에는 KB 국민은행 주식을 전제로 해봅시다. 자, 내가 KB 국민은행 주식에 몰빵을 하고 있었는데 위험해 보여. 그래서 다른 자산을 묶어서 포트폴리오로 구성하기로 지금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어떤 자산을 묶어야 됩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자산을 묶어야 된다 이런 거죠. 서로 다른 자산. 그래야 뭔가 보완이 될 수 있는 서로 다른 자산. 그런데 서로 다른 자산이라는 걸 투자론에서는 무엇으로 확인하나요? 수익률의 변화 방향으로 따진다 이런 거예요. 수익률의 변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 사례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되죠. 어떤 사람이 국민은행, KB 국민은행 주식인데 여기다 뭘 묶을까? 그러면서 나는 은행주 좋아하니까 신한은행 주식 묶어봐. 그러면 외형은 서로 다르지. 그런데 투자론에서는 항상 외형으로 서로 다른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뭘로? 수익률의 변화의 방향으로 따지는 거예요. 자,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은 같은 은행주니까 수익이 같이 올라가고 같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외형은 다르지만 수익률의 측면에서 얘들은 유사한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묶어봤자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면 돼. 어떤 자산을 묶어야 됩니까? 서로 다른 자산. 서로 다르다라는 건 어떻게 확인하나요? 수익률의 변화 방향. 수익률의 변화가 같이 올라가면 유사한 자산, 비례면 수익률의 변화가 서로 반대면 반비례 관계면 서로 다른 자산. 요걸 기억해 줘야죠.
자, 그리고 수익률의 변화 방향을 수치화한 값이 상관계수란 말이에요. 상관계수. 근데 상관계수는 우리 수준을 넘어가니까 그냥 암기 하나 하자 그랬지. 항상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상관계수가 양수값이 나오는 경우, 즉 플러스 값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 항상 플러스는 비례관계를 뜻한단 말이에요. 비례관계. 그러니까 수익률이 서로 유사하게 같이 올라가고 같이 떨어지는 관계. 그럼 결론이 유사한 자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음수값이 나와. 음수값. 음수값은 마이너스 관계, 즉 반비례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라는 건 수익률이 서로 반대로 작동하니까 이쪽이 서로 다른 자산. 그러니까 상관계수는 항상 음수값을 묶는 게 효과적이고 이항이면 마이너스 1에 가까운 자산을 묶는다. 이렇게 암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출지문을 한번 봅시다. 자, 2번 두 자산 사이에 측정된 상관계수는 자,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그런데 3번이 중요하죠. 두 자산의 수익률의 변동이 서로 상반된다. 상반된다. 반비례잖아요. 그러면 반비례니까 마이너스 관계 음수의 값으로 측정이 되고, 자, 두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비례합니다. 비례 관계는 플러스 관계, 즉 양수의 값으로 측정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음수의 값으로 측정이 되면 서로 다른 자산이야. 이쪽이 서로 다른 자산이고 양수값이면 비례 관계니까 서로 유사한 자산. 그러면 어떤 것을 묶는 게 보다 효과적인 거예요? 서로 다른 자산을 묶어야 되니까 음수값을 묶는 게 보다 효과적이겠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특수한 경우가 나오죠. 자, 4번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 자산의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플러스 1, 상관계수가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마트에 간다. 마트에 갔더니 1 플러스 1이 있다. 그러면 뭐 갖고 오라는 뜻이에요? 동일한 놈 하나 더 갖고 오라는 거죠. 동일 자산이야. 동일 자산. 그러면 묶어봤자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딱 요거 하나.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1. 그럼 가장 좋은 경우니까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잘 나와. 근데 반드시 확인해야 될 거 어떤 위험? 비체계적인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7번 보세요. 자, 수익률의 변동이 상반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부동산. 그러면 서로 다른 부동산이에요. 서로 유사한 부동산이에요. 수익률의 변동이 상반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서로 다른 자산에 속하는 부동산이겠죠. 따라서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것은 좋다 이런 거. 그래서 딱 요거 하나만 기억해 줘. 항상 서로 다른 자산을 묶는다. 서로 다르다라는 건 수익률의 변화 방향으로 따진다. 그리고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인데 음수값이면 서로 다른 자산이다. 왜? 수익률이 반비례 상반되는 경우니까. 이렇게 기억을 좀 해줘요. 자, 그 다음에 최적 포트폴리오는 이 세 지문 말고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과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부분에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차별 곡선은 투자자의 성향을 나타내는 곡선인데 우리 시험에 정말 35년 동안 딱 한 번 중개사 시험에 나왔고 나머지는 전부 다 효율적 전선을 묶고 있어요. 그러니까 효율적 전선 논점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줘야 돼요. 자, 암기부터 합시다. 첫 번째 논점은 효율적 전선은 어떻게 찾아내나요? 그러면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 찾아냅니다.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 그러니까 반드시 뒤쪽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느냐? 이게 논점이야. 뒤쪽에는 수익은 제일 높은 포트폴리오이거나 위험은 제일 낮은 포트폴리오입니다. 목소리가 좀 갈라지네요. 다시 효율적 전선은 어떻게 찾아내나요? 그러면 평균 분산 지배 원리. 그리고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 찾아내니까 뒤쪽에는 어떤 표현이 있어야 되나요? 그러면 수익은 제일 높은 포트폴리오이거나 위험은 제일 낮은 포트폴리오이다. 이런 거. 자, 그래서
수익은 최고의 수익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고, 위험은 최소의 위험을 가진 포트폴리오를 의미한다. 자, 그 다음에 효율적 전선이 왜 우상향합니까? 그러면 수익과 위험은 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야. 이게 다. 여기서 벗어난 적이 없어.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끝날 것이냐? 안 끝나. 자, 요거 하나만 더 봅시다. 우리 위험에 관련해서 포트폴리오 말고도 시험에 자주 언급되는 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위험 조정 할인율. 자, 예전엔 정말 잘 나왔으니까 지금 꼭 봐. 자, 위험이 있다라는 뜻이야. 위험이 있으면 할인율을 조정한다는 뜻이란 말이야. 할인율을 조정한다는 뜻이야. 그런데 왜 할인율을 조정하고 자빠져 있습니까? 그럼 항상 투자론에서는 할인율 이꼬르 투자자의 기준 요구 수익률,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이게 정말 얼마나 시험에 많이 나오느냐. 정말 제대로 내가 밝혀보면 입이 쩍 벌어져 버릴 거야. 봐봐. 자, 시험에 최근에 나온 거야. 내가 해볼 테니까. 우리 투자 분석 기법 중에 할인법이야. 할인법은 할인을 하는 거죠. 현금 흐름을. 그래서 현금 흐름을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하는 방법. 이게 할인법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할인율 대신에 재작년에 뭘 넣었습니까? 그러면 일정한 내부 수익률로 할인하는 방법 이렇게 줬다고. 뭐야 X야? X라고. 항상 투자론에서는 할인율 하면 요구 수익률이란 말이야. 그래서 할인법은 할인율로 할인한다. 다른 표현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다.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다. 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현재 가치에 적용하는 할인율로 투자로는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세요. 위험이 있어. 그러면 할인율을 조정합니다. 이거 자체는 이해가 잘 안 되지. 근데 요구 수익률로 바꾸면 위험이 있으면 요구 수익률을 조정해야지. 당연하지. 요구 수익률 조정해야지. 왜? 나는 위험 회피형이니까 위험에 대한 대가를 더 달라고 해야지. 위험에 대한 대가를. 그러니까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할인율을 올리는 거예요. 이 말은 요구 수익률을 올리는 거고. 위험 조정 할인율이 나오면 딱 표현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보다 높은 요구 수익률을 적용한다. 요거 하나. 자, 그 다음에 민감도 분석 약방이 감춰져. 민감도, 감흥도, 낙비 상관법. 민감도, 감흥도, 낙비 상관법. 그런데 맨날 암기만 하지 말고 유튜브니까 우리 수업 중에 했던 거 요거 하나만 봅시다. 자, 민감도, 감흥도, 낙비 상관법이 뭐요? 그럼 항상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 그런데 원인을 어떻게 투입합니까? 그러면 항상 낙관, 비관의 형태로 투입을 한다. 이런 거야. 그럼 보셔. 이 사례. 여긴 지금, 자, 오피스텔 투자 수익률을 분석하는 거야. 자, 오피스텔의 투자 수익률이 결과고, 오피스텔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뽑았어요. 교통, 시설, 쇼핑. 그리고 그 원인을 낙관, 비관 이런 식으로 뭔가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낙관적일 때랑 비관적일 때의 오피스텔의 수익률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두 번만 딱 해봅시다. 교통의 원인을 봤어. 교통이 아주 좋아. 바로 지하철역 근처에 5분이에요. 그러면 수익률이 48%. 그리고 지하철역과 대단히 멀어요. 1시간 거리예요. 그럼 28%. 그러면 요 낙관과 비관의 상황에서 결과가 얼마나 변했어요? 20% 바뀌었죠? 20%. 20%가 바뀌면 상당히 크게 바뀌었잖아요. 이런 걸 민감하게 변화됐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민감도를 찾는다는 거야. 자, 그런데 시설물 봐봐. 낙관일 때 스타일러, 비관일 때 탈수기 이거 이렇게 낙관과 비관일 때 수익률이 딸랑 몇 프로? 5% 바뀌었잖아요. 5%. 요런 거 민감한 거야? 민감하지 않다야.
민감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인을 낙관, 비관으로 변화시켰을 때 투자의 수익률이 민감하게 바뀌느냐, 둔감하게 변하느냐, 요걸 찾는 게 민감도 분석이에요. 민감도 분석. 그리고 시험에서 항상 자주 출제되는 문구가 원인을 낙관과 비관으로 투입하니까 이 문구가 키워드라고 그랬죠. 뭔가를 투입한다. 투입 요소, 투입 요소, 투입값, 투입 요소, 투입값 이런 표현. 그리고 낙관, 비관, 낙관, 비관. 오죽했으면 이름이 낙비쌍관법이겠어. 낙관, 비관을 함께 봅니다. 이게 투입 요소, 투입값, 낙관, 비관 이런 거 나오면 민감도, 감흥도, 낙비쌍관법.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 할인율을 조정하는데 어떻게 조정한다? 보다 높은 할인율을 조정합니다. 보다 높은 요구 수익률을 조정합니다. 여기까지였어요.